안녕하세요. 자이스타킴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지금 세어보니까 한 14편 정도를 찍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찍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왠지 보통 때는 그냥 손님들하고 그냥 대화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이 나오는데 이걸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벽을 보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말이 좀 잘 안 나왔는데요. 뭐 지금도 말이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4편, 그리고 지금 한 15편째로 찍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말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오늘 썼던 이제 블로그 내용인데요. 어, 글로 보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냥 음성으로 그냥 편안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음성으로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리는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작성했던 블로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는 그 강원도에 놀러 가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한참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포스팅에 옮겨놨던 그런 블로그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어제 그 썼던 그 포스팅의 포인트는요. 서울이 앞으로 급반등은 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물건들이 실제로 현장에선 계속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많이 들어요. 예, 저도 직접 체크들도 직접 하는 거고,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좀 상황을 볼 필요는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 매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금매들이 소진되는 속도, 그리고 그 금매들이 소진이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금매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체크할 시간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느낀 거는 금매들이 그렇게 이제 뭐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고인물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었어요. 고인물이 계속 되면 이제 썩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현장이 중요하지, 뭐 사람들이 뭐 세계 경제가 어떠니, 2008년도 기억 안 나냐, 아니면 IMF 기억 안 나냐, 이런 거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었어요. 그 모든 가격의 결정은 매수자들이 하는 거고, 이게 물량 자체가 이제 고여있지 않고, 그런 물건들이 거래되는 그런 작은 틈이라도 있다는 게, 어, 어, 어쨌거나 그런 금매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있지 않고 있었다는 거였죠. 만약 이제 그렇게 계속 쌓이고 나가지 않았다 면 부동산 하락이 실제로 좀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제가 뭐 좀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요. 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부동산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를 파리 대책 이후부터 시행을 했었던 건데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과세, 이 양도세는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양도세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만 이거 중과세 안 하고 원래대로 한다 하면은 금매들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겠죠. 이게 양도세가 중과세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인데 이걸 만약 안 해준다 하면은 이때다 하고 판 사람 실제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아지겠죠. 그동안 안 봐왔던 그런 가격에 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매수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매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가격 하락이 뉴스에 말한 대로 0.0 몇 프로 하락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올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정부가 안 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써놨죠. 거래량이 많아지면요, 그 뒤에 폭등이 올 가능성이 적지가 않을 거예요. 현 정부는 그거를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뒤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폭등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울에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가 실제 적지 않아 보여요. 전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마 고민될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2년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저번 겨울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거를 조금씩 아마 느낄 거예요. 그때 봤던 물건들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줄만 알았고, 그리고 물건들이, 금매들이 안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인다 이거죠. 그렇지가 않으니까 내가 또 2년 전세 계약했다가 그 사이에 예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헬리오시티 전세가 이제 거의 다 회복했고요. 이상 없이 대부분의 집들이 잔금을 치르고 집값 떨어지지 않았어요. 폭락 온다는 방송들 되게 많았는데, 어쩌나요? 그렇게 생각이 맞지가 않아서. 늘 끝나고 나서는 하는 말은 아닌 말고죠. 그에 대한 어떤 거를 잘못 분석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강동구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리고 자꾸 뭐 2014년 이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판이하게 틀려진 거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금력이 이제는 높아졌어요, 실제로. 예전에 보였던 그런 하우스 푸어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이제는 그런 보유세, 그리고 금리 인상 이제 이런 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름폭은 컸고, 마땅히 다른 곳에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부동산에 몰리죠. 그리고 좀 이 내용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저번에 뭐 블로그를 썼던 내용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언론에서 잘 떠들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현장에 있죠. 제가 가장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바운더리에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석 지역이죠. 사실 저는 뭐 서울역 센트럴자이를 거래를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직원 시절부터 많이 했는데 어, 너무나 높아졌고 그때 당시는 제가 뭐 투자 마인드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중개만 하면 잘 되겠지 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다 보니까 너무 높아진 가격에선 저는 매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저한테 계속 자극을 주는 아파트다 보니까 옆에서 예, 계속 이 아파트를 지켜보면서 중개를 하고 부동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지금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얼마나 강북권에 큰 영향을 줄지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제가 뭐 주인이면은 저 여기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안 파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제가 중개사인데 왜 팔지 말라고 하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강남의 좋은 지역을 갈아탈 거 아니면은 뭐 팔고 나서 후회를 할 곳이 아마 여기 일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부동산에서 여기 너무 많이 올랐고 별로 먹을 거 없어요. 그냥 파는 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더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그걸 중개사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어, 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 정도로 알 거면은 사실 부동산 사무실에 있을 게 아니라요. 돼지 어깨다 메고 작두 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려면 계속 공부하고 계속 알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이런 뭐 대형 개발 호재에 있는 집을 파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대 뭐 중개사들이 뭐 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매도할 사람들이 나오죠? 가끔가다 나올 거예요. 매수자분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사실 뭐 여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전세 다시 계약하는 건 무주택자분들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답도 아니고 그냥 전세로 뭐 가실 분들은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이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경기권에서 서울 인접 지역들은 저는 같이 들썩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서 밀려온 사람들이 서울 인접 지역을 가는 거죠. 그럼 그럼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저평가 받고 있는 곳들이 어디인지를 좀 빨리 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매수자들이 움직이는 패턴도 함께 파악해보고 실제로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들의 지금 생각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부동산 카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좀 드리는데요. 사람들은 익명으로 활동하면 굉장히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표현도 했었죠.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용감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카레이서 저리 가라로 되는 거죠. 이런 사이버 공간에는 제가 뭐 블로그에는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또라이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얼마나 떨어지면 무슨 잔치 벌일 분위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기가 호황일 때 어디가 얼마 찍었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찍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 아파트는 정말 최고고 남의 아파트는 온갖 비하는 다예요. 어디든지 다 장단점들은 다 있는데 단점만 오로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별로 단점이 아닌데 그것도 부풀려서 얘기를 하죠, 대부분이. 뭐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정말 힘들었던 아파트예요.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냐면 무시당해서 힘들었던 아파트였었어요. 만리동 고개에 있는 저런 곳은 애매한 위치고 저기 뭐 노숙자들 오고 저기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다 하면서 온갖 비난을 다 받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때 했던 판단들이나 제가 했던 그런 분석들이 지금에 와서 뭐 다 맞췄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사람이 생각을 정말 깊이 하고 거기를 정말 분석하다 보면요. 뭐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지금 저 위치에서 어떤 부분들의 발전들이 있다면은 저게 얼마나 부각될 것인지, 이런 판단들이 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옛날부터 서울역 센트럴자이를 놓지 않고 분석을 했었던 이유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제는 뭐 서울역 센트럴자이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지역들의 그런 아파트들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도 많이 다루는데요. 어, 아무래도 저는 좀 저평가 아파트들을 좀 많이 다루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들을 잘 분석하다 보면은 이 아파트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투자 가치가 더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집들이 본인의 전 재산이라서 뭐 그렇게 남들 아파트 비하하고 자기 아파트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는 가는데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런 소중한 재산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난 사람들의 인성이 어떤지 그냥 딱 보면 바로 알겠어요. 다들 소중한 재산 아닌가요? 남들이 나의 아파트를 욕하면 똑같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서로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익명성으로 말하는 곳에서는 용감하기 때문이죠. 그냥 막 욕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카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냥 같은 지역 그 커뮤니티에서도요,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놀란 거는, 그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구역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아직은 이제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단합하고 으쌰으쌰 해도 부족할 판에 각각의 지역, 다른 구역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의아했어요. 좀 그 부분이요. 예. 제가 거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어딘지 아실 거예요. 거기는요. 예.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은 실제 현장과 비교해서 부동산 인터넷 정보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 카페만 들어가면은 거긴 다주택자도 있고요. 무주택자들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어,
이 무주택자들이 엄청 판을 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이거 오탄, 조항지면이라고 오탄한데 좋아지면 이 다주택자들이 판을 치는 게 부동산 카페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사람들 얘기하는 말에 너무 와리가리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을 하세요.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고 남에게 그런 남의 말들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남의 생각에 지배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생각이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임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실제 현장 계속 보시라고. 정말 제가 언제부터 이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이 얘기를 했었나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뭐 시간이 지나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했죠.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한두 번씩 했던 말이었을 거예요. 이 말을요. 아마 수없이 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밑에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부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제 블로그를 조금 더 빨리 봤었어야 되는데 근데 제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이런 투자 마인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이나 아니면 블로그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를 찾는 노력이 늦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요. 집값이 전 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을 지금 보니까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거래되는 현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강남 계속 폭락할 거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했었죠. 예. 현장 가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강남, 잠실 다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강북도 슬슬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금매에 소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바닥 따지기 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요 1월달 아니면 2월이 매수자들한테 진짜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갈아타기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 좀 가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좀 아직은 지금 달리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탄다는 거는 어떤 이제 좋은 물건을 그 표현을 한 부분인데 그거를 나중에 뭐 진작 탔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말이 달릴 때 잘못 잡아탔다가는요 오히려 다리 몽둥이가 또 부러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체계적인 그런 방식대로 가지 않고 막 급해서 막 탄 거죠. 급해서.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이 싫어서 사람들이 전세라는 말을 안전하게 타게 되죠. 그 말은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반항도 하지 않고 소리조차 내지 않고 심지어는 안전벨트까지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주죠. 근데 이 말이 이 전세라는 말이요 이상하게도 앞으로는 분명히 가거든요. 이렇게 막 음악 소리 막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가요. 근데 이상하게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 말의 이름이 뭐 이미 보셨던 분들은 알겠죠. 이게 회전목마예요. 이게 이 전세라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목마예요. 그리고 그 회전목마를 타고 이제 갈 때 같이 인사를 막 손을 들면서 인사했던 사람 있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그 사람이 또 인사를 하고 있어요.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그냥 손만 이제 다시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손에 어떤 종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재계약서예요. 증액된 금액을 써져 있는 재계약서를 들고 있죠. 하나도 반갑지 않겠죠. 예. 저한테는 요즘 문의 전화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제가 초기 자금을 좀 많이 여쭤보죠. 왜냐하면 그 초기 자금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지역과 그런 물건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서울을 어떻게든 들어가실 분이라고 하면은요, 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서울 만약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서울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가격이 아직 낮다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게 저평가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은 조용한데 저 곳이 움직일 여력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과거에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패턴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변수들이, 부동산 항상 변수들이 있죠. 이런 어떤 변수들이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찾아보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많은 공부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와도 이렇게 대화들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인사이트들도 좀 배울 필요들이 있어요. 저도 뭐 지금 대부분 욕을 많이 먹고 그 가치를 펼치지 못한 곳을 위주로 저는 좀 이상하게 과거에서부터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곳을 다룬 게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 저기가 나중에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 곳들을 저는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포스팅에는 이제 그런 곳을 다룰 건데요. 제가 이 말만 딱 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를 할지도 알고, 그거 너가 지금 사놓은 집 아니냐, 이런 말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 그거 하나도 상관없고 저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움직이세요. 이제는 정말 움직일 때 된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난 무주택자인데 이제는 어떤 집을 사고 싶다 하면은요, 이제는 맨날 이제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직접 움직이시고 직접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자금 계획 이제 짜 놓으세요. 공부만 하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물건 못 잡고,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 이런 거가 전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당이 아니죠. 예, 작두타는 무당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현장 파악하고 계속 알아보는 노력들을 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요번 여름이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여름이 되기 전에 좀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스타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